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뉴스 알려드릴게요. 오늘 1월 8일 오늘 가장 큰 뉴스는 어떤 거냐면, 이제 태형건설이 자꾸 워크아웃 개시될 듯 한국 채권자 요구사항 수용 직원 모두 이행 890억 납입을 했다. 그러니까 태형건설, 대시양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건설사가 위험하다, 어렵다, 워크아웃 이제 경영을 못할 것 같다 이게 나왔는데, 890억 납입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생 절차 밟을 거다, 아니면은 그냥 살아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태형건설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PF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PF라는 게 뭐냐면은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앞글자예요. 프로젝트 P, 파이낸싱 F에서 두 개 합쳐서 이제 PF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 PF라는 게 있고 CF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고 CF는 코퍼레이트 파이낸싱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요, 자, PF는 딱 그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A라는 아파트를 지을 거다. 그럼 이 A라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어떤 하나의 특정 프로젝트만 담보로 잡는 거지. CF는 기업을 담보로 잡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현장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PF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설사가 하나의 건물만 짓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지역에도 건설하고 있고, 여기 지역도 건설하고 있고, 여기 지역도 건설하고 있는데, 각각 지역을 담보로 대출을 끌어오는 걸 PF라고 표현을 해요. 자, CF는 뭐가 문제가 돼요? 건설사 통째로 지금 담보를 거는 거잖아. 그러니까 A, B, C 지역 세 군데에서 대출을 받아버렸는데, 이걸 CF로 받아버리면은 여기서 못 갚으면 A, B, C 지역 다 같이 망가지는 거야. PF는 그 프로젝트만 망가지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PF를 받았죠. 어디에? 신탁을 통해서 PF 돈을 빌려왔어. 이 건설업에 대해서, 이 현장에 대해서 내가 대출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돈을 가지고 건물 올리겠죠. 이자가 계속 나올 거야. 뭐 계약금 받고, 그 다음에 청약 신청하신 분들한테 이제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으면서 이자 메꾸고, 나중에 분양 완료하면은 돈을 갚고, 이렇게 끝나는 건데, 뭐가 문제가 돼요? 완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원래 이 건물을 다 팔면 얼마를 벌 거다라는 계산이 나와서 PF를 땡겼을 텐데, 완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자른 거야. 그럼 모자른 비용만큼의 어떻게 이자가 나가게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분양시장이 얼어붙었어. 분양시장이 얼어붙어서 PF 대출을 다 못 갚아. 그래서 이자가 발생해서 건설사들이 그 이자를 감당을 못해. 그래서 건설사들이 부도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PF가 어쨌든 신탁사도 그렇고 건설사도 그렇고 어떤 현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 정도 현장이면은 이 정도 분양가를 측정해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쵸?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 근데 이 계산이 잘못돼서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쵸? 그거는 우리가 왜 세금으로 갚아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 드냐면요, PF를 못 갚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쵸? 이거를 너무 크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어떤 해석이냐면은, 유튜브들 보면은요, 이렇게 건설사들이 계속 폭락을 해서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부동산 시장이 폭락한다의 개념하고 PF하고 너무 연관짓지 않았으면 좋겠다예요, 제 말은. PF가 문제가 됐다라는 거는 그 현장에 대한 분석이 잘못됐다는 거야. 계산이 잘못됐다. 분양시장 예측 못하고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분양가도 잘못된 거고, 그 시장에 대한, 건설업에 대한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이런 건설에 대한 비용도 잘못 계산이 된 거고, 그러니까 PF가 잘못된 거고. 시장 경제에서 여러분들 도태되고 안 좋은 것들, 도태되고 계산 못하고 손해보는 것들은 망하는 게 순리예요. 그건 나가야지. 그리고 경쟁력 있고 좋은 현장들, 좋은 물건들이 계속 살아남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PF 때문에 건설업에 부도가 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꼭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을 때 많이 발생을 하지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라고 하더라도 PF 계산 잘못해서 신탁사나 건설사가 계산 잘못해갖고 손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폭락한다, 건설사가 다 망한다, 저는 아니라고 본다, 이 얘기예요. CF가 문제가 됐으면 그런 얘기 해도 돼. 근데 PF가 문제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현장에 대한 것만 다시 분석을 하면 되는 거죠. 대시장이라는 기업이 여러분들 작은 기업은 아니잖아. 그렇죠? 대형 기업이 갚을 거야. 안 갚으면 어떻게든 메꿀 거예요. 얘네 뭐 갖고 있는 거 많더만 보니까 메꿀 거야. 근데 만약 못 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짓는 집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문제인 거잖아. 그럼 나가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여기에 저는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꾸준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꾸준히 있었던 일들이고, 다만 이제 부동산 침체가 되니까 좀 이슈화 된 것 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갖고 너무 부동산 시장을 확대 해석해서 폭락이네, 건설사 다 부도가 나네, 무너지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